안녕하세요. 형사법 37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23년도 경찰간부 선발 시험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형법 총칙, 그 중에서도 예비죄와 관련된 판례 문제입니다. 예비죄와 관련된 판례 문제인데 은근히 까다로운 그런 문제예요. 은근히 많이 틀렸을 거예요, 이 문제. 이런 문제들은 판례가 굉장히 짧아요. 판결 요지가 굉장히 짧은데 여러분들이 등한시해 버리면은 맞추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 굉장히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OX를 잘 정리해 두셔서 머릿속에 명확하게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그런 판례였어요. 변별력이 굉장히 있었던 문제입니다, 나름. 그래서 오늘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법상 예비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거 이렇게 묻고 있죠. 자, 보시면 형법상 예비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묻고 있어요. 자, 가번 지문 볼게요. 형법 각 측에 예비죄를 처단하는 규정을 바로 독립된 구성요건 개념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 죄형 법정주의에 부합한다. 맞습니다. 판례 입장이시고요. 판례 입장이고요. 이거는 이 예비죄라고 하는 거는 어떤 독립된 구성 요건이 아니에요. 기수범에 나아가기 전 단계의 어떤 발현적인 모습인, 범죄의 발현적인 모습인 것이지 이것이 어떤 독립된 구성 요건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예비죄를 처단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만 특별히 그걸 처벌하는 겁니다. 별도의 독립된 구성 요건이라고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맞는 지문입니다. 맞는 지문. 그다음 4번 지문. 예비와 미수는 각각 형법 각 측의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 당연합니다. 예비와 미수는 처벌하겠다는 입법자의 의사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기수가 원칙적인 범죄의 형태이기 때문에. 근데 구체적인 법정형까지 규정될 필요는 없다. 미수는 기수의 형을 가지고 감경, 임의적 감경, 필요적 감면, 임의적 감면, 즉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 그렇게 산정을 하면 되는데 예비죄 같은 경우에 형이 규정이 안 돼 있으면 법정형이 규정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처단을 하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처벌 규정이 있음과 동시에 법정형까지 당연히 규정돼 있어야 된다. 따라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4번 지문입니다. 예비죄를 처벌하는 범죄의 예비 단계에서 자의로 중지를 하였다면 예비죄 중지미수가 성립한다? 중지미수 성립하지 않아요. 예비 단계에서는 중지미수가 성립이 안 돼요. 실행의 착수 이후로 나아갔을 때 실행의 착수 이후에 나아갔을 때 중지미수라는 관념이 성립하는 거지 예비 단계에서는 중지했다고 해서 중지미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예요. 다만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예비 단계에서 중지를 했음에도 중지미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행의 착수까지 나아가서 중지미수를 했을 때 필요적 면이잖아요. 면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때보다 형을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 강도죄가 있을 때 강도 예비죄의 중지미수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강도죄의 중지미수를 인정해서 예를 들어서 필요적 면제를 해버렸어요. 근데 강도 예비죄로 얘는 처벌받아요. 예비 단계에서 중지했는데 실행의 착수 이후에 중지한 것보다 예비 단계에서 중지하는 게 훨씬 사회적인 법감정상 훨씬 더 법익 침해 위험이 적은 거잖아요. 근데 형은 오히려 더 높아? 예비 단계에서 중지를 했는데도 또 그런 불균형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판례는 중지범의 관념은 실행의 착수 이후, 중지미수의 관념은 실행의 착수 이후에 성립된다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따라서 예비죄의 중지미수는 성립하지 않는다. 맞아요. 그 다음에 라입니다. 살인 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살인의 준비에 대한 고의도 있어야 된다. 이거 맞습니다. 판례 지문이에요. 살인죄를 범할 목적도 있어야 되지만 살인 준비에 대한 고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것도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 4번. 정범의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 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 실행의 착수 전에 방조했다. 즉 실행의 착수 이후에 방조한 게 아니라 실행의 착수 전에 방조를 했고, 근데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했다면 정범은 성립하지 않죠. 정범은 성립하지 않아요. 정범이 실행에 못했다면,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했다면, 근데 정범이 실행 행위로 나아갔다면 정범이 성립하는 거죠.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하고 예비 단계에 놓인 거죠. 근데 예비죄의 종범? 예비죄의 종범이 성립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비죄의 종범은 성립하지 않아요.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종범이 성립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예비죄의 종범과 관련된 논점이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맞은 거는 옳지 않은 거죠. 옳지 않은 거는 나하고 다 이렇게 되네요. 2번이 되겠네요. 볼까요? 자, 판례 발현 형태설 독립된 구성 요건을 보지 않는 거고, 처벌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지 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죠. 처벌할 수 없는 거죠.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 예비 음모를 처벌하는 경우에 중지범관여 인정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예비죄는 목적범이에요. 예비죄는 목적범인데 준비에 관한 고의도 있어야 된다. 예비 자체에 대한 고의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판례가. 그 다음에 이거는 자, 예비 행위에 지나지 않을 때, 예비 행위에 지나지 않을 때는 당연히 종범은 성립하지 않아요. 종범은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여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조한 경우뿐만 아니라 정범의 실행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 행위를 미필적으로나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기 위해 방조한 경우에도 그 후 정범이 실행 행위로 나아갔다면 성립하는 거예요. 어떤 예비 단계에서 정범은 성립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아까 제가 2번 체크했었죠. 네, 나하고 다가 틀렸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예비죄와 관련된 쟁점들, 관련 문제죠. 예비죄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관련 문제들, 짤막짤막한 판례들이 선지로 나와 있습니다. 요거 결론을 잘 외워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